안녕하십니까. 엘리베이터 설계에 대해서 발표할 박주민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작품 개요, 사용 부품 및 프로그램, 그리고 하드웨어 블록도, 그리고 동작 상태도, 그리고 소스 코드, 동작 영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작품 개요입니다. 저는 이제 광산 엘리베이터에 관해서 이제 컨셉을 잡고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광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광산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많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비싼 값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지었을 때 망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저희 예산으로 이제 저희 예산으로 고효율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사용 부품이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사용 프로그램은 ARM 개발을 위해서 이제 큐브 ID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FPGA 개발을 위해서 자일링스에서 제공하는 비바도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 보드인데요. 이제 메인 컨트롤러를 담당하는 이제 STM32F411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부를 담당하는 이제 지보 Z720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 부품들이고요. 이제 푸시 버튼 3개, 포토 인터럽터 3개, 그리고 황색 LED 3개, 그리고 스텝 모터, 그리고 워터 컨트롤러, 그리고 이제 FND를 사용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하드웨어 블록도입니다. 네, 하드웨어 블록도를 살펴볼 건데, 이제 먼저 저는 포토 인터럽터를 통해서 외부 인풋을 받아서 이제 층수를 나타낼 수 있게끔 했고요. 버튼을 받으면은 이제 모터가 움직여서 위층으로 갈지 아래층으로 갈지 이제 선택하게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STM32를 통해서 이제 그 타이머 인터럽트 3를 사용하고 이제 채널 4를 사용해서 이제 10kHz의 PWM 사용해서 모터 드라이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클럭을 생성했고요. 그리고 FND 클럭 같은 경우에는 지보에 있는 내부 클럭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FSM 소프트웨어 구조인데요. 먼저 이제 ARM을 먼저 살펴보자면은 파워가 먼저 걸렸으면은 이제 층수의 상태를 나타내는 코드와 이제 엘리베이터의 동작을 나타내는 코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타낼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토 인터럽트를 통해서 층수를 나타내고 이 층수의 출력단을 통해서 FND나 아니면 LED를 나타낼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의 그 동작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아이들 상태에서 만약에 버튼을 눌렀을 때 프로세싱을 받으면은 프로세싱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판단을 한 다음에 위로 간다면은 이제 위로 가고, 만약에 이렇게 층에 도달했을 때 이게 프로세싱 마쳤으면 아이들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해주는 그런 방식의 코드를 짰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FPGA 이제 그 블록도인데요. FPGA 같은 경우는 이제 지보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클럭을 사용해서 이제 프리스케일러를 통해 400Hz 클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FND 디스플레이 컨트롤러로 플로어 데이터를 받아서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나타내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 컨트롤러도 이제 지보에서 만들었는데, 모터 클락을 암 쪽에서 받으면은 그 암 쪽에서 뭐 방향이나 아니면 그런 거 설정해 줄 때 모터 컨트롤을 통해서 그 모터의 움직임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스 코드인데요. 소스 코드 먼저 디바이스 코드입니다. 디바이스 코드는 이제 암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코드인데요. 암에서 이제 스텝 모터의 그 클락을 교정해주는 코드와, 그리고 스텝 모터의 클락을 발진시키는 코드, 그리고 멈추는 코드를 통해서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버튼 같은 경우는 스트럭트 구조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FPGA의 스텝 모터 컨트롤러인데요. 제2 여자 구동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트를 계속해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상태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FND 디스플레이인데요. 이제 프리스케일러 함수와 이제 FND의 이제 층 출력 함수를 나타낸 겁니다. 다음은 이제 FSM 구조에 대한 이제 코드인데요. FSM 구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짰고요. 층수 출력 코드는 층수 출력 코드는 이런 식으로 짰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이제 배열의 이제 정리 코드인데,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배열을 왼쪽으로 시프팅하는 이제 함수인데요. 그 배열을 받고 이제 사이즈를 받아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시프트를 할지 결정을 해주고, 만약에 그 끝단에 배열을 0으로 대입한 방식으로 이제 Q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열 값을 추가하는 함수인데요. 제가 이제 Q 구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층수를 출력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 상태에서 멈춰가지고 이제 비교할 때 시프팅을 하면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배열 값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했고요. 0값이 만약에 배열에 0값이 만나면은 배열에 0값이 만나면 이제 그 숫자를 대입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오른쪽 함수 같은 경우는 순차 정렬을 통해서 만든 함수고요. 이제 내가 이제 내림 차순을 정렬할지 오름 차순을 정렬할지 만든 함수입니다. 위와 같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정렬을 한 모습이고요. 다음 이제 아이들의 모션과 이제 프로세싱 모션 체크인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라가는 코드랑 내려가는 코드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작 영상인데 1층 이동, 3층 이동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층에서 1층으로 먼저 이동 후 3층을 눌렀을 때 바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낀 점인데요. 느낀 점 같은 경우는 이제 Q랑 이제 솔팅에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프트를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혔고, 그 시프트 함수를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시프트 함수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이동 함수, 뭐 메모리 무브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메모리 무브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게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순차 정렬을 구현하면서 이제 정렬 속도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순차 정렬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단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정렬 방식을 선택한다면 더 좋은 코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PGA나 안보드를 연동시키면서 하드웨어 구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하드웨어 FPGA가 쇼트 나가지고 이제 망가졌는데, 만약에 하드웨어 관리가 미흡하다면은 그 하드웨어 내구도에 영향을 미쳐서 하드웨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민 씨의 엘리베이터를 설계를 하시고 결과물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나는 정말 이것만큼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설계했다라는 핵심 중점 사항이 있을까요? 그 엘리베이터 보통 지금 3층까지만 설계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10층까지 설계한다면 이와 같이 이제 어레이 함수를 어레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지? 어레이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레이의 정렬에 대한 이런 따로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모두 어떤 라이브러리화를 시켰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화를 했기 때문에 만약 층수를 추가한다 해도 손쉽게 추가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광산 엘리베이터라는 컨셉, 이제 본인의 목적상 저예산으로 어떻게 또 그런 기술 좋은 엘리베이터를 만들 것인가 라는 이런 컨셉이 신선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면서 좀 이해도를 높여주셨던 부분 좋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아이 컨택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랑 또 자세나 목소리 크기나 이런 점들을 발표하셨을 때 잘 흡입이 됐다라는 점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실 때 설명에 있어서 두루뭉술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예를 들자면 뭐 코드를 아까 보여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코드가 되게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화면이. 그러면은 본인이 실제로 PT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차라리 핵심만 하나씩만 잡으세요. 이 코드에서 말할 거 하나. 그거 위주로만 간략하게 이걸 중점으로 구성한 코드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십시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본인이 한번 그거를 나중에 연습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코드 설명이 좀 많이 길어졌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내가 이걸 다 말해야 되는 구조고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각각 핵심 위주로 전달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았겠다. 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